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정국위원회를 열고 최근의 당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즉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정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현재 개인비리 의혹, 즉 성상납 의혹,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또 금품 수수 의혹 등 여러가지 개인적 문제와 관련해 당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곧 전당대회를 거쳐 새로운 지도부 출범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그동안 이준석과 비교적 가깝거나 이준석을 옹호하는 발언을 종종 해온 인사들도 하나 둘씩 이준석과의 손절하는 그런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준석 체제의 당권파로 이준석과 세트로 많이 활동한,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문제에 같은 목소리를 내왔던 하태경 의원, 부산 해운대 갑이 지역구죠. 하태경은 계속해서 이준석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헌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태경은 9일 열리는 당 정국위원회와 관련해서 정국위원회 위원들에게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이준석을 대표해서 해임하는 내용 등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은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의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민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 대표를 강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을 하는데 순순히 따를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준석이 현재 징계 상태이긴 하지만 6개월 당원권 정지 끝나면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하태경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이준석의 경우 지금 단순히 당내 문제가 아니라 사법 처리 수순이 조만간 기다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칼럼처럼 경찰과 검찰은 신속히 이준석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경찰은 그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하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적 수순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준석이 6개월 뒤, 그렇게 이제 징계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니까 5개월 뒤가 되겠습니다만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하태경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태경은 앞서서 상임정국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4일에는 조혜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역시 당헌 개정, 그러니까 이준석의 당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지는 당헌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당헌 개정안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소위 자신들이 말하는 상생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5일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추인이 결정되자 파국을 막을 기회를 저버린 상임정국이 국민이 누가 납득하겠냐 이러면서 상임정국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하태경은 이날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보장하는 상생안을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런 호소는 좌절됐다. 이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은 계속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 있는 게 본인에게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은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준석 체제에서 하태경이 이준석과 세트로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 총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또 보다 현실적으로 해운대 갑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준석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이죠. 지금 하태경 같은 경우는 우파 성향, 보수 성향,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지지층에서 대단히 비토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공천 경쟁을 한다면 특히 부산 해운대갑에서 다시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서는 만약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다시 해운대갑에 하태경을 공천하면 하태경을 떨어뜨리겠다는 그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태경 같은 사람이 당선되느니 차라리 그런 국회의원 한석 없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보수우파 혹은 자유우파 성향 국민이 갈수록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이준석과 하태경은 자유우파,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에게 사실상 공적에 가까운, 어떤 의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보다도 더 싫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태경은 이미 지난달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주장을 했죠.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물정없이 심정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버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다. 사실 지금 이 주장만 갖고도 하태경도 윤리위에 넘겨서 징계 대상이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사실상 못 오겠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주장을 했죠. 하태경이 이렇게 주장하자 당시 노태우 변호사는 바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언론 기사와 공소장만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주도하여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무기한 정지시킨 하태경 의원이 단호하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하태경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 때 전혀 사실도 아닌 신문 기사 쪼가리 몇 장을 근거로 탄핵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텔레비전에서 그 험상궂은 표정으로 목소리 내면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에게 뭐 촛불에 타 죽고 싶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 사실상 삿대질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생생히 기억들 하죠. 그런데 지금 그랬던 하태경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건 극렬 유튜브의 농간에 발맞춘 윤리위다. 또 뭐 당대표를 물정없이 심정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변호사가 바로 반박을 한 거죠. 하태경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태경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권 때 발생한 그런 사건 등과 관련해서 이상하게 서훈에게만 책임을 물리고 문재인은 마치 쉴드 치는 듯한, 그러니까 서훈이 문재인도 속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훈을 비난하는 듯 하면서 문재인은 슬쩍 빼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계 중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이 정체성이 뭔가 이런 비판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동안 이준석과 하태경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왔던 노태우 변호사는 최근 이준석 하태경 퇴출은 트로이의 목마를 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이 논평에서 이준석과 하태경은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한 사람은 당대표급, 한 사람은 대통령급으로 말한 바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청년과 미래라는 프레임으로 권력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들에게 보수 대 진보라는 틀은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소위 진보의 종북 부패를 공격하고 소위 보수의 취약한 사상 무장과 조직 대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그룹이 국가 권력을 일거에 장악하는 구도였다. 이제 그들의 기획은 다 탈로 났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그들은 보수도 진보도 제3의 이념 세력도 아니며
헌법 파괴, 권력 숭배 세력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또 이준석, 하태경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 가치를 계승하는 진지를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트로이 목마 시나리오의 공동기획자로 이제 함께 퇴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퇴출을 오직 추악하고 비열한 당내 권력 싸움의 희생자로만 털지우려 한다. 이러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도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소생을 위해 이준석, 하태경 퇴출은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무슨 이유로든 우선 트로이의 목마를 성 밖으로 내보내야만 트로이 성은 생존과 번영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건국 이념, 헌법 가치의 관점에서 우선 이준석, 하태경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 하태경은 세트고 이 두 사람은 트로이의 목마라는 게 사실상 트로이 성을 망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